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가우디 얘기했고요. 네. 네. 오늘 가우디가 검색어에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가우디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네. 실제 가우디가 어떤 건물을 구체적으로 만드는지를 직접 검색해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찾아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글쎄 말이죠. 예, 건물들이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꾸불꾸불꾸불해요. 오늘 또 가우디 계속해서 할까요, 그러면? 아니, 또 가우디 다음에 하고요. 건축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오늘은 누굴 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그 사람은 아니고 초고층.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초고층 건물이 많을까?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많나요라고 하는 게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요. 네.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별로 없느냐 이런 63 얘기를 빌딩 하는 하나야. 사람도 있었죠. 63 네. 빌딩 하나, 네. 뭐 저기 트레이드 센터, 네. 저쪽 영동도로에 고엑스. 있는 고엑스 네. 그거 하나였는데 왜 이렇게 없느냐 이랬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일단 저기를 해보죠. 아마 롯데 때문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느꼈을 거고. 롯데 지금 이제 100 몇 층인가? 100 몇 층짜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사실은 거의 지어지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100층 넘는 초고층 계획이 우리나라에 1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상암동에도 하나 있었고 여의도에도 있었고 또 용산에는 오세훈 시장이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저쪽 뚝섬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해운대에도 있었고 뭐 수영에도 있었고 하여튼 100층 넘는 건물을 짓겠다는 초고층 계획이 엄청나게 많았더랬어요. 6년 전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근데 요새는 이제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네요. 취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아마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뭐 롯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서 롯데 하나 남았는데 비호를 받았다고 일각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뭐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하시지 않으면. 네. 네.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거는 좀 괴상한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특히 군 비행장에 활주로를 갖다가 각도를 바꿔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뭐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얘기 하기 전에 그거 한 가지 합시다. 건물이 높은 게 그렇게 많은가? 근데 진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는 그럼 초고층이 얼마나 100층 넘어야 초고층이야? 어디서부터 초고층이냐? 어디서부터 초고층이냐? 어디서부터 초고층이게요? 글쎄요, 뭐 느낌적으로는 한 7, 80층 넘어가면 초고층 아닌가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초고층이 이것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는 50층이 넘거나 50층. 200m가 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넘으면은 초고층이에요. 뭐 느낌적으로 50층 넘으면 초고층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아직 100개가 다 안 됩니다. 50층 넘는 건물이 몇 개나 돼요? 한 7, 80개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7, 80개 꽤 많은데 그것도 되게 웃기던 거는 부산에 제일 많아요. 그중에 한 3분의 1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요? 부산에 최근에 무죄됐던 마린시티 네네. 새로 지은 신도시. 거기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거기는 높은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대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서울이 아니군요. 아니군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가 또 이게 굉장히 트리키한 게 초고층 건물의 그 규정 자체는 이른바 외국에 있는 세계 학회의 저기를 따와서 어떤 협회의 규정을 따라서 해왔어요. 그런데 그 규정 자체는 저희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층만 넘어도 초고층으로 쳐요. 그리고 내진 구조 엄청나게 세게 체크를 하고. 20층을 넘어가면 초고층이고 그렇다면 내진 설계는 일반 건물과 달라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웃기는 게 우리나라는 또 30층을 넘어가면 여러 가지 그 피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소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30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0층마다 한 층을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걸 피난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중간에 60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비워야 한다는 거는 거기는 아무것도 집이나 뭘 집어넣으면 임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를 하면 정도가 아니라 외부로 트여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런 건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물 있습니다. 안 그래요? 보셔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30층을 넘어가면은 30층마다 하나씩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60층짜리 건물에 중간에 2번 정도 텅 빈 층이 있다고? 피난층이라는 게 있는 있어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못 가봐서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뿐이 아니라 그걸 이제 많이 휴식 공간으로 쓰고 많이 그러죠. 아, 그러니까 나무도 휴식공. 심고 무슨 뭐 하늘 정원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놓죠. 그렇군요. 근데 아마 가다 보시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법에 따라서 29층짜리 아파트가 무지 많고 그거 안 하려고. 30층 안 하려고. 29층짜리 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는 59층짜리 주상복합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법률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초고층 규제를 만든 게 뭐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네. 이게 이제 그때 외환위기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는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상복합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예전에는 건물 하나에 적어도 상업 면적이 30%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그때 10%로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준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거 덕분에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고 외환 위기도 많이 이겨내고 주상복합 건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이상망측한 하여튼 5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1층에는 상가고 위에는 그리고 건물. 지금 얘기한 대로 30층 이상. 네. 30층 이상짜리 그 건물을 보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30층 이상이면 꽤 높습니다. 30층 이상이면 아까 보통 50층 이상이 100개 정도라고 그러셨죠. 100개 정도는 30층 이상은 그래서 그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1000개 됩니다. 1000개. 1000개 조금 안 되는 10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뭐가 안 이상하세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초고층들이 많다는 게 별로 그냥 괜찮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0층 이상 높이가 없어 그렇지. 네. 실제로는 일본 기준이나 뭐 다 여러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데 네. 상당히 높은 건물이 1000개 이상 많은 축에 속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죠. 네. 뭐 이거 사실 이렇게 많은 거는 뭐 중국군 뭐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30층에서 고 59층 사이에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안전.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걸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들 아닙니까? 네. 여의도나 압구정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께서 2030 서울 플랜을 만들어서 35층 미만으로 하게끔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 사업 계획을 다 바꾸게 된 거죠. 보통은 이제 40, 50층으로 다 짓겠다고 해놨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좀 줄였다. 많이 줄였습니다. 35층이라면 보통은 이제 40층에서 50층, 뭐 55층 이런 식으로 제일 했는데. 네. 그건 다 오세훈 시장 때 만들었던 거고. 그런데 그거를 줄인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절망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김원준 총수가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뭐 건물 높으면 전망 좋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살아보셨어요? 예? 살아보셨어요? 아니 살아본 적 없습니다. 살아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잠깐이나마. 뭐 그런 빌딩을 방문했거나 뭐. 네. 저도 일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는 거로는 완전히 젬병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높이에 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가령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람이 그다음에 그 정도 높이에 살도록 최적화된 동물이 아니다.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올라가면은 이제 환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뭐 뜨거운 것도 있지만 환기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기계적인 환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계속해서 에어컨이 돼 있는 집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호흡기의 문제, 순환기의 문제, 그리고 어지럼증에 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이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경치가 좋다는 것은 이제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갔을 때 얘기고 네. 그런 기억하고 연결된 것이 그리고 건물이 높아야 잘 사는 뉴욕이 생각나서 네. 진보적이고 잘 사는 동네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돈이 좀 있어야 그런 데 살 수 있다. 합쳐져가지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그겁니다. 네,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가령 뉴욕 같은 경우에 초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거기는 90% 이상이 오피스들이에요. 그건 사무실이다. 우리는
70% 이상이 사람이 사는 아파트예요. 곳이다. 아, 거기 큰 차이가 있군요. 요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의 이 사업 환경으로는 네. 그 정도의 초고층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하. 저도 홍콩이나 뉴욕처럼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돼서 초고층을 짓는 거는 전혀 노 프라블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비싸고 건강에 안 좋고 사람들의 위화감을 처음 조성하는.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야, 이거 우리 청소기 가치로 제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보통 이 초고층을 짓는 코너들에서 거는 배우는 느낌이 없거든요. 네. 아, 다 아는 네. 얘기 아니야, 그러는데. 바로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솔직히 뭐 롯데든 뭐 삼성이든 100층 이상 짓겠다는 거 상업 안 건물 말려요. 짓는 거는 상관없다. 지어라. 아주 네. 근사하게 지어가지고 좀 해라. 문제만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런 상업 건물은 전 세계적으로 다 고층 건물은 상업 건물이다.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높이 지을 이유가 없는데 아파트를 때려 넣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인식에 기대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공룡도 되지 않으면서 정말 공룡처럼 이 도시를 휘젓고 다니는 이거 불안당입니다. 이런 초고층. 그러니까 지금 가령 이거의 효시가 타워 팰리스 같은 건데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저를 또 우리 건설업자들은 저를 또 막 욕을 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나 건강 괜찮아.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고. 사시는 분들 제가 한번 언론인을 만났더니요. 저를 보자마자 그것도 제주라는 근사한 환경에서 만난 저를 보자마자 아니 건축가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설계를 해요. 문도 열 수도 없고요. 너무 뜨거워서 맨날 에어컨 틀어야 되고요. 관리비는 100만 원 흔히 넘게 말하는 나오고요. 가장 비싼 동네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인테리어를 잘해놓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엉망이더라. 건축가 우리 속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언론인한테. 그건 다 가서 언론한테 써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저기를 써주십시오. 안 씁니다. 자기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게 이 부동산과 바로 이제 집값 떨어지기 무서워하는 이 집주인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큰데. 그 부동산 문제도 있고 허용도 있는 것이고. 허용도 있죠.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강신주 박사는 아니지만 그 라캉의 얘기를 빌어서 한다면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욕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초고층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초고층에 사니까 나도 초고층에 살아야 괜찮은 모양이야.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기형적인 초고층입니다. 알겠습니다. 초고층 주거 건물로서 초고층이 왜 문제인지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깜찍 대통령 시절이네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아마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롯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서 롯데 하나 남았는데. 비호를 받았다고 일각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하시지 않으면. 네. 네.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거는 좀 괴상한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특히 군 비행장에 활주로를 갖다가 각도를 바꿔가면서까지 한 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얘기 하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가우디 얘기했고요. 네. 네. 오늘 가우디가 검색어에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가우디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 가우디가 어떤 건물을 구체적으로 만드는지를 직접 검색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찾아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글쎄 말이죠. 예, 건물들이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꾸불꾸불꾸불해요. 오늘 또 가우디 계속해서 할까요, 그러면? 가우디 다음에 하고요. 건축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오늘은 누굴 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사람은 아니고 초고층.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초고층 건물이 많을까?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많나요라고 하는 게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요. 네.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고층 건물들이 별로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 하나야. 63빌딩 하나, 네. 트레이드 센터, 네. 저쪽 영동도로에 있는 고엑스 네. 그거 하나였는데 왜 이렇게 없느냐 이랬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일단 해보죠. 아마 롯데 때문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느꼈을 거고. 롯데 지금 이제 100 몇 층인가? 100 몇 층짜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사실은 거의 지어지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100층 넘는 초고층 계획이 우리나라에 1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상암동에도 하나 있었고 여의도에도 있었고 또 용산에는 오세훈 시장이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저쪽 뚝섬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해운대에도 있었고 뭐 수영에도 있었고 하여튼 100층 넘는 건물을 짓겠다는 초고층 계획이 엄청나게 많았더랬어요. 6년 전만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도 근데 요새는 이제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다 이제 이명박 그거 한 가지 합시다. 건물이 높은 게 그렇게 많은가? 근데 진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는 그럼 초고층이 얼마나 100층 넘어야 초고층이야? 어디서부터 초고층이냐? 어디서부터 초고층이냐? 어디서부터 초고층이게요? 글쎄요, 뭐 느낌적으로는 한 7, 80층 넘어가면 초고층 아닌가?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초고층이 이것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는 50층이 넘거나 50층. 200m가 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넘으면은 초고층이에요. 뭐 느낌적으로 50층 넘으면 초고층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